안녕하세요. 즐거운 어버이날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는 약간 뒷전으로 도셔도 될 것 같고,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예전엔 찾아가서 맛있는 밥 한 끼. 부모님 입장에서는 맛있는 밥은 그냥 자식하고 같이 먹는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겠죠. 그렇죠.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자식이 둘 있다 보니까 가운데 끼어가지고 참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즐거운 일요일이고 즐거운 어버이날입니다. 자, 썰민법 오전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소멸시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효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인데 10년짜리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법조항을 좀 봅니다. 우리가 1강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라고 했죠. 완성합니다 라고 했고, 자, 2항에서 채권은 10년이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재산권은 즉 지상권과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자,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소멸시효에 관련된 1조 보니까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지상권, 지역권은 20년짜리이다. 그런데 채권의 시효기간이 이렇게 10년 내지는 20년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법조항을 좀 분석해 보니까 3년짜리 소멸시효도 존재합니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0년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3년짜리 채권의 소멸시효도 있다. 그래서 읽어보죠. 1호입니다.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이건 제목에 예의 불가예요. 그것이 명칭이 이자든 명칭이 부양료든 명칭이 금료든 명칭이 사용료든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기타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자, 2호 갑니다.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역시 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병원 가서 처방받고 3년간 도망 다니면 그 치료비 채권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시효기간 3년이고 3호 도급 관련해가지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공사대금 채권 기타 등등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시효기간 3년이고요. 4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시효기간 3년이고 5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역시 시효기간 3년이고 6호 갑니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채권 역시 시효기간 3년이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슈퍼 가셔가지고 외상으로 물건 샀다. 3년만 도망 다니면 떼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호입니다.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역시 시효기간 3년이니까 현행법에는 이렇게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기간이 7가지 예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지문은 1호하고 6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1호 명칭을 불문한다. 그것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라면 무조건 시효기간이 3년이다. 자,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자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양료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료채권이라고 해서 시효기간이 3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채권 중에서 그 이자의 지급 시기가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면 시효기간 3년입니다. 쉽게 표현해 볼게요. 자,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리는 대가로 매월 1년 이내에 들어오죠. 매월 이자를 주기로 하게 되면 원금 채권 1억에 대한 채권은 시효기간 10년이고요. 매월 지급하는 이자 채권은 시효기간 3년입니다. 그런데 이자를요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지만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은 1년 이내에 들어오잖아. 또 내지는 1년에 한꺼번씩 주기로 할 수 있죠. 역시 1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효기간이 1년이고 이에 비하여 이자를 1억을 빌리는 대가로 10년 동안 빌리는데 이자를 2년에 한 번씩 준대요. 그러면 이자를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약정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라면
이자 채권의 시효기간이 10년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열심히 회사 다니셔서 월급 받죠. 그러면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이 몇 년이냐 그 얘기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보통의 경우라면 3년입니다. 이유, 임금채권은 급료다. 임금채권은 매월 지급한다.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 명칭 불문이다. 그 명칭이 이자든 부양료든 급료든 사용료든 묻지 않는다.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채권의 지급 시기가 1년 이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이라면 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이에 비해서 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채권의 시효기간 3년입니다. 다만 상인과 상인 간에 발생하는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그래서 자, 한쪽이 상인이고 한쪽이 민간인이라면 이런 경우에 시효기간은 3년이지만 상인 간에 발생하는 상사채권의 시효기간이 5년임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년짜리만 있는 게 아니래요. 1년짜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1년의 단기 소멸시효. 자, 그래서 여관, 음식점, 대석, 월악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성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최단금의 채권 시효기간 1년. 쉽게 표현하면 식당 가서요, 순댓국 한 그릇 시켜 먹고 순댓국 7,000원 외상하게 되면 1년만 잘 도망다니면 시효기간이 완성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의복, 친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도 시효기간이 몇 년? 1년.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학원 다니시면 학원에 사물함 있잖아요. 사물함. 그렇죠. 사물함을 이용하고 학원에 매월 3,000원, 5,000원 지급하잖아요. 이렇게 동산의 사용료 채권도 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또 내지는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은 시효기간 1년입니다. 또 내지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요식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시효기간 1년. 저는 방문각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매월 강사를 받겠죠. 그렇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임금 채권은 시효기간 1년이에요. 보통 근로자의 임금 채권의 시효기간이 앞에서 본 것처럼 3년이 되겠지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임금 채권의 시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런 맥락에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물론 방금 봤던 시효기간이 3년짜리인지 1년짜리인지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만 보는 시험, 세무사 시험이라든지 민법 총칙만 보는 행정사 시험이라면 민법 총칙만 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박스를 주면서 다음 보기 중에서 시효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또 박스를 주면서 다음 보기 중에서 시효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줄 수 있지만, 제가 주로 강의하는 주택관리사나 감정평가사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은 없다. 다만 디테일하게는 물어보지 않지만 1년 이내의 금전채권은 시효기간이 무조건 3년이다. 그렇죠?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채권 시효기간 3년이다. 또 내지는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역시 1년. 이 정도만 가볍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조항 165조입니다.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1항 볼게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 방금 봤던 1년짜리와 3년짜리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자, 한번 이 1항을 좀 정리 한번 해보죠. 자, 1항 판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거. 1년짜리, 3년짜리는 자, 보세요. 자, 임금 채권의 시효 기간이 원래 3년인데 문제는 사용자가 여러분에게 임금을 안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왜 임금 안 줍니까? 라고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서 임금 채권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이 확정 판결의 시효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시효 기간이 짧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매번 갱신할 수는 없다 보니까 1년짜리와 3년짜리, 5년짜리 단기 시효에 걸리는 것들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효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 인해서 채권자를 보호한다. 그런 맥락에서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 기간 10년 연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2항이 좀 어렵습니다. 2항.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또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환과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음미를 좀 할 게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안 나오시던데 신구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부부지간의 사연을 보여주면서 이혼을 한다 안 한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시면 신구 선생님이 하시는 역할이 조정이에요. 조정. 그러니까 판사가 남녀 부부는 정상적인 혼인이 불가능하니까 이혼을 하세요라고 판결을 받기 전에 아무래도 법원 사무관, 법원 직원이 중재를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돼 버리면 이때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 보세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이게 뭘까요? 자 법조항 보셔봐. 끝 부분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조정 이런 것은 판결과 똑같아. 판사 앞에 가서 판결 받는 것과 매한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도 채권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 항 보세요.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1항과 2항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1항과 2항을 정리하면 단기 소멸시에 해당하는 것 1년짜리에 3년짜리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에서 첫 번째 판결, 두 번째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그리고 조정이라면 단기 소멸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효기간이 10년 연장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3항 얘기입니다. 3항 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장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3항을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권은 연장되지 않아요. 따라서 판결이 확정될 당시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만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165조 1항, 2항, 3항이 어찌 보면 판례보다 더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몇 가지 판례가 좀 나오는데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쉽게 표현하면 그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에게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입니까? 여쭤보면 여러분은 그냥 무조건 10년이라고 하세요. 자, A 채권의 시효기간 몇 년입니까? 10년이에요. 또 B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몇 년입니까? 물어보면 또 10년이라고 하세요. 또 전혀 엉뚱한 C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물어보면 또 10년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채권만 나오면 무조건 10년이라고 우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A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 B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 C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죄송해요. 모르는 우리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까다롭게 나오는 지문이니까 정리해 두셔야 돼. 그래서 꼭 좀 정리. 그래서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확인을 좀 하셔야 할 판례고. 자, 그 다음 판례. 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집합건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채권. 우리 아파트 사시면 공동주택에 사시면 매달 한 번씩 관리비 내죠. 그러면 그 명칭이 관리비여도 관리비는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그래서 명칭을 불문하고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채권의 목적이라면 시효기간 3년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관리비 채권 시효기간 3년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쉽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원금을 갚아야 할 날짜다. 그런데 오늘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이자 붙겠죠. 지연이자. 그렇죠? 다시 지연손해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전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사투리로 제가 지연이자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자 아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갈 당시에 제가 앞으로 돈 빌린 다음에 매월 돈을 갚겠습니다. 약속하는 거고, 지연손해금은 원금을 제 날짜에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 붙겠잖아. 그러니까 연체이자, 쉽게 표현하면 사투리를 연체이자, 지연이자를 표준말로는 지연손해금 내지는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부른다. 그럼 따라서 금전채무 이행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성격상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3년짜리 아니에요. 그럼 몇 년짜리입니까? 예,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면 시효기간 5년이고요. 개인 대 개인 간에 빌린 돈이라면 시효기간 10년이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연손해금은, 즉 지연이자, 즉 연체이자는 말만 이자이지 우리가 사투리로 이자라고 부를 뿐이지 이건 이자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에 의한 대한 손해배상금이기다 보니까 시효기간 3년입니다. 3년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게 3년 아니에요.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가장 자주 나오는 판례들만 좀 묶어놨으니까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정채무 자, 판례 좀 읽어볼게요. 민법 165조의 규정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 1년짜리 3년짜리라 할지라도 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다라는 의미이지, 장기 소멸시효, 다른 말로 20년짜리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확정 판결 받음으로써 10년으로 걸린다는 것도 아니다. 됐나요? 그래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연장되는 것은 짧은 것만 연장되는 것이지 20년짜리 채권이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10년으로 단축된다거나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소유권처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10년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란색 정리. 장기 소멸시효 20년짜리가 10년으로 단축되는 것도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 소유권 등이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좀 정리해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 자, 주채무 보정채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채무 보정채무는 채권법상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소멸시효 파트에서 단골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좀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자와 주채무,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주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보증인이요 돈을 갚겠다라고 보증을 쓴 경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주채권이 있고요, 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1번 지문, 주채무가 확정 판결, 단기였 1년짜리여서 주채무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보증채무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에 따릅니다. 따라서 주채무가 확정 판결을 받아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까지 덩달아 연장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원래대로 1년 3년짜리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번 판례가요, 요즘 시험에 너무 자주 출제가 돼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입니다. 각각. 따라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했을 때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무조건 10년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채무가 10년이어도 보증채무는 1년짜리 또는 3년짜리 될 수 있다. 또 역으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지라도 보증채무 시효기간은 10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좀 정리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기출문제를 한 두 파트를 나눠서 볼게요. 그래서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년짜리 1년짜리를 모아서 내는 시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세무사 기출인데요, 3년에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걸 물어보면 3년짜리가 아닌 걸 물어보나요 지금? 그래서 박스를 좀 보면, 자, 1번 의치료비 채권, 요거 3년짜리 맞죠? 두 번째, 연예인에게 공급할 물건의 대금 채권, 연예인, 요거 1년짜리 같은데, 그렇죠? 요게 답 같습니다. 2번 답. 3번 변호사의 직무 3년입니다. 성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입니다. 약사의 조제에 관한 채권 역시 3년 맞죠?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그렇죠? 또 내지는 이제는 다음 지문은요, 각 시험에 나왔던 공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나왔던 문제를 좀 뽑아가지고 OX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도래한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면 소멸시효는 5년 X, 10년이죠. X 틀렸습니다. 감정평가사 기출이고요. 20년의 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확정 판결이 있으면 시효기간 10년 단축 X 해당 사항이 없어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연장된 채권은 짧은 기간만 연장됩니다. X입니다. 역시 감정평가 기출이고. 자, 요 지문은 모든 시험에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변리사. 매달 지급해야 할 집합 건물의 관리비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X. 틀렸습니다. 자, 4번.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일의 도급일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채권인가요?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 맞죠? 도급계약이니까 3년 맞습니다. 5. 자, 4번.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서 10년 소멸시효 X.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니까 주채무가 민사채무라면 10년이겠지만 보증채무는 상채무다 보니까 시효기간 5년입니다. 같은 시 걸리지 않아요. 각각입니다. X. 자, 마지막.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해야죠. 그렇죠? 왜?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조건 10년이라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즐거운 어버이날입니다. 그렇죠? 한번 좀 들으시고 부모님 찾아가셔가지고 맛있다라보다는 그냥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맛있는 시간 아닌가요? 그렇게 좀 보내시면 되겠고 휴일 잘 보내시고 충전 잘 하시고요. 내일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차대시 이번 주는 좀 공부하기 쉽지 않았죠. 연휴가 좀 많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힘내셔가지고 시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